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고독한 싸움에 지쳐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뜬 적이 있으신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숙면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사치품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아침은 희망찬 시작이 아닌 또 다른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인구의 99%가 모르는 숙면의 비밀, 그 5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혁명적인 통찰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깊이 있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고통조차도 의미를 찾을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밤을 바꾸고 지친 몸과 마음의 진정한 휴식을 되찾아줄 작은 생각의 전환.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몸은 일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한 기분. 걷고 말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무언가 내 안의 중요한 부분이 아주 오래전에 잠들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은 어느 순간부터 잠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눈을 감는 것은 위험하다고, 내가 긴장을 푸는 순간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학습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라고 말하거나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약을 권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해내는 그 이야기. 불면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과 버려짐,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에 적응해야 했던 한 생명체의 지극히 지능적인 반응입니다. 뇌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당신의 몸은 결코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주변을 경계하고 참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이제 와서 당신의 시스템이 갑자기 모든 스위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까?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덜 느끼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쉬지 않고 생존하라고 당신을 내몰았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희생해야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휴식은 나태함으로, 멈춤은 도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완전히 지쳐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이 매일 밤 침묵 속에서 애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잠 못 드는 것이라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약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 끝없는 성과주의, 달아 없어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침묵의 부재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진정한 휴식에 필요한 것들과 어긋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칭찬하고 멈춤을 벌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식은 나약함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으로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지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 데 적응해버렸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아침에는 커피로, 밤에는 수면제로 그 신호를 억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만성 피로가 정상인 척, 잠 못 드는 것이 인생의 일부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섬세한 경고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영희라고 해보죠. 영희 씨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없이도 눈을 뜹니다. 개운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컵을 저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그녀가 잠을 설친 지는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이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어딘가에서 무언가 뒤틀려버렸다는 것을. 과거의 어느 시절 집안의 침묵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의미했습니다. 문을 닫고 누우면 숨을 쉴 수 없었고 겨우 잠이 들라치면 부엌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고함쳐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안은 평화롭고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혼자 잠자리에 들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 밤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을 줬을 뿐입니다. 그저 긴장을 풀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못한 상처를 어떻게 긴장을 푼단 말입니까? 진실은 불편하지만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침묵해온 것들을 당신의 몸이 대신해서 외치는 방식입니다. 과학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깊은 잠은 오직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늘 쫓기듯 살아가는 몸, 사랑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빨리 뛰는 심장, 죄책감 없이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휴식이 특권인 것처럼 멈출 권리를 애써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런 외부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그저 느낄 뿐입니다. 삶의 속도, 깨어진 관계, 일상의 압박이 몸의 중심을 흔들 때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언어가 바로 불면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기술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적인 저항이며 당신의 생활 방식, 감정,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끄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이 말은 불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들지 못하는 외로운 고통 속에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죄책감까지 느끼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불면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 아직 귀 기울여주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프랭클은 모든 증상에는 하나의 부름이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진정한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가 불면을 적이 아닌 메시지로 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증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증상 뒤에 있는 것과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던 일을 멈춰보세요. 불면과 싸우지 마세요. 음악을 틀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다지 한 일도 없는데 내 안에 이토록 깊은 곳이 지쳐있는 걸까? 머리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저 그 질문이 당신 안에서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주세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을 들을 수 있는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행하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잠들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안에 누군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고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은 소란스럽습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일을 상상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자책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당신은 그저 잠들고 싶었을 뿐인데 잠 대신 불안이 찾아오고 휴식 대신 긴장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을 끌 수 없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걸까? 당신이 끊임없는 압박, 은근한 비판, 불가능한 기대,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경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깥 세상이 모두 고요해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마치 당신 안에 레이더가 켜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기억하는 그 위협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잉 경계의 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은 지쳐 녹초가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보초를 서는 상태. 내면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누가 깊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이 실수인 것처럼 휴식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달려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지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문제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고, 밀린 일을 처리하며 점심을 먹고, 하지 못한 일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몸이 멈춤을 간청할 때 마음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푸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아버리는 것, 신뢰하는 것, 몇 시간 동안이라도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잠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잠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문화적이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요구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휴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실, 배신, 버려짐, 혹은 끊임없는 비판을 겪었다면 수년간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당신의 뇌는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싸움 또는 도피 모드에 고정되어 버렸고 이는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습니다. 몸이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않는 이야기, 당신의 밤을 괴롭히는 많은 증상들이 어제가 아닌 당신 역사의 가장 오래된 관계 속에서 당신이 안전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눈을 감으면 빛과 소음,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몸이 긴장하고 잠은 오지 않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푸는 것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계를 낮추는 것이 위험하다고, 잠드는 것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많은 성인들이 매일 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나이, 혹은 잘못된 습관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몸은 평생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의 고함,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곳에 새겨진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에 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에게는 그 위협이 아직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불면증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적 반응입니다. 울 수 없었던 집, 애정이 조건부였던 곳, 고함보다 침묵이 더 무거웠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잊으려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나타나는 긴장감으로, 밤이 깊어질 때 느껴지는 위협감으로, 가장 평온해야 할 순간에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잠자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면 습관이나 영양제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면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신뢰 대신 경계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오래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환을 반복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고 휴식은 다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당신이 잠들지 못할 때 그것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 속에서 결코 해결되지 못했던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면에도 감정적인 기원, 관계, 기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상처받은 부분이 여전히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깊은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둘 다 과거에 배운 도구로 당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새로운 의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밤과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중단되었던 것, 바로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재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것은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불을 끄고 등을 기댄 채 편안히 앉으세요. 가사가 없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거나 침묵을 유지하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내쉴 때 더 길게,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제 호흡에 맞춰 다음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숨을 내쉬며 그리고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겪었던 일은 실제였다. 숨을 내쉬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 이것을 적어도 7분 동안 계속하세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안전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 시절 당신의 몸이 들었어야 했던 단 하나의 문장을 손으로 써보세요. 그 종이를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생존의 전쟁터에서 벗어나 마침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불면은 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낮 동안 반복하는 모든 작은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이 영혼보다 의무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생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무언가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임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치유와 이해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길 바라는 당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쉽게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가장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잠드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
뇌는 정교한 감정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어떤 기억을 저장하고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다시 검토해야 할지 선택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야간 감정 편집 작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느끼는 감정들은 종종 재발이 아니라 재시작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휴식을 시간 낭비로, 멈춤을 나약함으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마침내 멈추고 무의식이 말할 공간을 가질 때 당신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당신이 무시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숙면은 호흡이나 식사처럼 필수적인 생물학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 몇 주를 버틸 수 있지만 잠 없이는 단 며칠도 버티기 힘듭니다. 오랫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몸은 단순히 피곤해지는 것을 넘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며 감정이 불안정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깊은 복구 시스템입니다. 잠을 통해 뇌는 독소를 청소하고 기억을 공고히 하며 감정을 재정리합니다. 잠 없이는 건강도 균형도 없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삶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이다. 이 말은 잠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의 몸이 매일 밤 휴식을 취하려 할 때 그것은 단지 마음을 끄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겪었던 것을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깊은 잠은 멈춤이 아니라 상처받았던 것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처리하는 조용한 방식입니다. 잠은 깊이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우리가 통제를 놓고 완전히 자신을 내맡기고 신뢰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을 놓아버릴 용기, 마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몸이 하도록 내버려둘 용기. 당신은 불면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깨어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항상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몸에게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것, 즉 휴식도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심리학은 몸과 감정을 분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은 명확히 말합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는 것은 몸에 각인됩니다. 많은 경우 불면증은 머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갇힌 감정, 참아온 호흡, 생존을 위해 긴장하는 법을 배운 신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몸은 생물학적 기억뿐만 아니라 감정적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몸이 긴장을 풀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현재가 경보를 울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시스템에서 해소되지 않은 과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체 기억이며 간단한 논리를 가집니다. 만약 몸이 긴장으로 당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쉬어도 된다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정보는 말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험으로, 실천으로, 내적인 허락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의 몸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기억을 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무게를 해방으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려고 애쓰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몸을 진정시키세요. 조용한 공간을 찾아 불을 끄고 등을 곧게 펴고 앉으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에 얹으세요. 아주 천천히 무언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기 위해 숨을 쉬세요. 이제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이 오래된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수년 동안 갇혀있던 모든 것이 빠져나가도록 창문을 하나씩 여는 상상을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숨을 쉬며 안에 있는 것이 움직이도록 허용하세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한 문장을 쓰세요. 내 몸은 망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종이를 접어 베개 밑에 두세요.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지만 당신의 몸에게 오늘 나는 너를 본다.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라고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불면 뒤에는 아무도 감히 들여다보지 않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끝에 대한 실존적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은 항복이며 나를 끄는 것이며 통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다른 사람을 돌보고 해결하고 지탱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눈을 감는 것은 불가능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공허함에 대한 두려움, 침묵에 대한 두려움, 낮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일 밤이 상징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깊은 잠과 사라짐을 무의식은 구분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슬픔, 이름 붙여지지 않은 트라우마, 깨어진 관계, 혹은 존중받지 못한 고통이 있을 때 몸은 잠드는 행위를 위험한 것으로 여기며 저항합니다. 문화 또한 한몫합니다. 우리는 생산하고 성과를 내고 응답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을, 침묵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도록 신경계를 훈련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면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상징으로, 메시지로, 문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매일 밤이 사라지는 기회가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것과 화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잠은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당신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몸과 단절된 채 당신을 지치게 하는 역학관계에 갇혀 하루를 보낸다면 진정한 휴식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가 끝나기 전에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당신을 위한 순간을 찾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오늘 하루는 평화롭게 마무리될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 종이에 오늘 하루 의미 있었던 순간 3가지를 적어보세요.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손녀와의 웃음, 사랑으로 요리한 음식, 떠오른 좋은 기억, 혹은 원치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했던 용기. 존재의 작은 다 3개. 이것을 매일 저녁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당신의 몸이 서서히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살 때 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휴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휴식은 베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기로 결정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순환을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찾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싸우는 것을 멈추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안녕하세요. 잠 못 이루는 밤, 그 고독한 싸움에 지쳐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매일 아침 잠자리에 들 때보다 더 깊은 피로감을 느끼며 눈을 뜬 적이 있으신가요?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숙면은 마치 손에 닿지 않는 사치품처럼 느껴지고 새로운 아침은 희망찬 시작이 아닌 또 다른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인구의 99%가 모르는 숙면의 비밀, 그 5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랭클의 혁명적인 통찰에서 영감을 얻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는 깊이 있는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고통조차도 의미를 찾을 때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밤을 바꾸고 지친 몸과 마음의 진정한 휴식을 되찾아줄 작은 생각의 전환.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려 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불면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지 우리 함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요? 몸은 일어났지만 영혼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 듯한 기분. 걷고 말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무언가 내 안의 중요한 부분이 아주 오래전에 잠들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이나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휴식을 취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은 어느 순간부터 잠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눈을 감는 것은 위험하다고, 내가 긴장을 푸는 순간 나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학습했을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라고 말하거나 잠드는데 도움이 되는 약을 권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가장 중요한 것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 안에 여전히 잠들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해내는 그 이야기. 불면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과 버려짐,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에 적응해야 했던 한 생명체의 지극히 지능적인 반응입니다. 뇌과학은 이를 증명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당신의 몸은 결코 깊은 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주변을 경계하고 참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어떻게 이제 와서 당신의 시스템이 갑자기 모든 스위치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겠습니까?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생명의 기능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당신에게서 그 권리를 빼앗아갔습니다. 덜 느끼고 더 많이 생산하라고, 쉬지 않고 생존하라고 당신을 내몰았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희생해야 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휴식은 나태함으로, 멈춤은 도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완전히 지쳐있다면, 온갖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너무나도 애쓰며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몸이 매일 밤 침묵 속에서 애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불안해서 잠 못 드는 것이라고, 그저 나이 탓이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말입니다. 생각을 멈추고 약이나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문제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현대 사회는 우리의 본성과는 정반대로 설계되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 끝없는 성과주의, 달아 없어지는 인간관계, 그리고 침묵의 부재가 우리의 생체 시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전체가 진정한 휴식에 필요한 것들과 어긋나 있다면 당신의 몸은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성을 칭찬하고 멈춤을 벌하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휴식은 나약함으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으로 비춰지는 세상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지쳐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기계처럼 움직이는데 적응해버렸습니다. 당신의 불면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증상입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아침에는 커피로, 밤에는 수면제로 그 신호를 억지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나아갑니다. 만성 피로가 정상인 척, 잠 못 드는 것이 인생의 일부인 척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섬세한 경고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영희라고 해보죠. 영희 씨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없이도 눈을 뜹니다. 개운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몸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도록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컵을 저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움직일 뿐입니다. 그녀가 잠을 설친 지는 벌써 수년이 흘렀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것이 이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어딘가에서 무언가 뒤틀려버렸다는 것을. 과거의 어느 시절 집안의 침묵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의미했습니다. 문을 닫고 누우면 숨을 쉴 수 없었고 겨우 잠이 들라치면 부엌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고함쳐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집안은 평화롭고 더 이상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고 혼자 잠자리에 들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 밤들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약을 줬을 뿐입니다. 그저 긴장을 풀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이야기되지 못한 상처를 어떻게 긴장을 푼단 말입니까? 진실은 불편하지만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잠을 잘 못 자는 것은 독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수년간 침묵해온 것들을 당신의 몸이 대신해서 외치는 방식입니다. 과학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깊은 잠은 오직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찾아옵니다. 그런데 늘 쫓기듯 살아가는 몸, 사랑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빨리 뛰는 심장, 죄책감 없이 스위치를 끄는 법을 배우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치 휴식이 특권인 것처럼 멈출 권리를 애써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그런 외부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그저 느낄 뿐입니다. 삶의 속도, 깨어진 관계, 일상의 압박이 몸의 중심을 흔들 때 몸은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언어가 바로 불면입니다.
잠 못 드는 밤은 기술적인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적인 저항이며 당신의 생활 방식, 감정,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진정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 한 그 어떤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억지로 끄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는 문제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이 말은 불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잠들지 못하는 외로운 고통 속에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죄책감까지 느끼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불면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것이 질병이 아니라 아직 귀 기울여주지 않은 당신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프랭클은 모든 증상에는 하나의 부름이 담겨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진정한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것들과 더 이상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가 불면을 적이 아닌 메시지로 보기 시작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증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증상 뒤에 있는 것과의 화해를 통해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하던 일을 멈춰보세요. 불면과 싸우지 마세요. 음악을 틀거나 다른 것에 정신을 팔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앉아 눈을 감고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깊이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진솔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그다지 한 일도 없는데 내 안에 이토록 깊은 곳이 지쳐있는 걸까? 머리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분석하지 마세요. 그저 그 질문이 당신 안에서 잠시 머물도록 허락해주세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것을 들을 수 있는 허락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을 담아 행하는 이 작은 행위 하나가 당신의 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잠들어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안에 누군가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워있고 모든 것이 고요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은 소란스럽습니다. 마음은 멈추지 않고 오늘 있었던 일을 되짚어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일을 상상하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자책하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합니다. 당신은 그저 잠들고 싶었을 뿐인데 잠 대신 불안이 찾아오고 휴식 대신 긴장이 밀려옵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내 마음을 끌 수 없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내 마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믿는 걸까? 당신이 끊임없는 압박, 은근한 비판, 불가능한 기대, 혹은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면 당신의 몸은 경계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깥 세상이 모두 고요해졌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마치 당신 안에 레이더가 켜져 있는 것처럼 어쩌면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기억하는 그 위협을 찾아 헤맵니다. 그렇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잉 경계의 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몸은 지쳐 녹초가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보초를 서는 상태. 내면에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누가 깊이 잠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스트레스나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멈추는 것이 실수인 것처럼 휴식이 시간 낭비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달려야 하고 더 많이 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며
지친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마음이 항상 경계 상태에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문제를 생각하며 잠에서 깨고, 밀린 일을 처리하며 점심을 먹고, 하지 못한 일을 확인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몸이 멈춤을 간청할 때 마음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멈추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푸는 것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아버리는 것, 신뢰하는 것, 몇 시간 동안이라도 모든 것을 통제하지 않고 삶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하여 잠은 전쟁터가 됩니다. 우리는 잠들고 싶어 하지만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문화적이며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요구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휴식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실, 배신, 버려짐, 혹은 끊임없는 비판을 겪었다면 수년간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당신의 뇌는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싸움 또는 도피 모드에 고정되어 버렸고 이는 몸이 진정으로 이완되는 것을 막습니다. 몸이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는 진정한 휴식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아무도 감히 입에 담지 않는 이야기, 당신의 밤을 괴롭히는 많은 증상들이 어제가 아닌 당신 역사의 가장 오래된 관계 속에서 당신이 안전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눈을 감으면 빛과 소음,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몸이 긴장하고 잠은 오지 않습니다.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휴식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을 푸는 것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계를 낮추는 것이 위험하다고, 잠드는 것이 홀로 남겨지는 것이라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많은 성인들이 매일 밤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나이, 혹은 잘못된 습관 탓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어떤 몸은 평생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침묵의 고함, 깨어진 관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곳에 새겨진 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기에 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신경계는 마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에게는 그 위협이 아직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불면증은 현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감정적 반응입니다. 울 수 없었던 집, 애정이 조건부였던 곳, 고함보다 침묵이 더 무거웠던 그곳에서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마음이 잊으려 애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눈을 감을 때 나타나는 긴장감으로, 밤이 깊어질 때 느껴지는 위협감으로, 가장 평온해야 할 순간에 솟아나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존재합니다. 당신은 잠자는 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안전함을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면 습관이나 영양제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불면은 어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스템이 신뢰 대신 경계하도록 프로그래밍한 오래된 관계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순환을 반복하도록 운명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할 수 있고 휴식은 다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없는 고통이다. 당신이 잠들지 못할 때 그것은 오늘 있었던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역사 속에서 결코 해결되지 못했던 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면에도 감정적인 기원, 관계, 기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됩니다. 당신의 가장 오래되고 상처받은 부분이 여전히 바라봐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깊은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면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둘 다 과거에 배운 도구로 당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새로운 의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당신의 밤과 전쟁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중단되었던 것, 바로 기본적인 정서적 안정감을 재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것은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모든 불을 끄고 등을 기댄 채 편안히 앉으세요. 가사가 없는 부드러운 음악을 틀거나 침묵을 유지하세요. 한 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배 위에 올려놓으세요. 숨을 내쉴 때 더 길게, 천천히 호흡하세요. 이제 호흡에 맞춰 다음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반복하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숨을 내쉬며 그리고 나는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숨을 들이마시며 내가 겪었던 일은 실제였다. 숨을 내쉬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다. 이것을 적어도 7분 동안 계속하세요. 우리의 뇌는 새로운 안전 신호를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과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린 시절 당신의 몸이 들었어야 했던 단 하나의 문장을 손으로 써보세요. 그 종이를 침대 옆 탁자에 두세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생존의 전쟁터에서 벗어나 마침내 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당신의 불면은 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낮 동안 반복하는 모든 작은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무시할 때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억누를 때마다, 당신이 영혼보다 의무를 선택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쉬어도 되는지 아니면 계속 생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오셨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무언가가 변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살기로 결정하는가의 문제임을 이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지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대화를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당신의 구독은 이 세상에 더 많은 치유와 이해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길 바라는 당신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왜 쉽게 이별을 고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잠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가장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잠드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당신의 뇌는 계속해서 일합니다. 특히 우리가 꿈을 꾸는 렘수면 단계에서
뇌는 정교한 감정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것